우리가 배울 것이 KKC입니다. 코리아 캔넬 코리아 캔넬 클럽이에요. 코리아 캔넬 클럽. 한국 한국 애견협회를 코리아 캔넬 클럽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약자로 KKC. 오늘 배울 것은 코리아 캔넬 클럽 CD1 과목입니다. CD1 공식을 이론으로 배우기 전에 훈련사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시간은 금이다, 천천히, 차분히, 정확하게 하자. 훈련은요, 여러분 너무 급하게 하시게 되면 오히려 더 악입니다. 악이 되고 오히려 손해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욕심이 너무 과하다니. 그래서 조금 즐기세요. 천천히, 차분히, 정확하게. 잘못 급하게 훈련시켜 놓으시면요, 나중에 그게 습관화가 되면 오히려 고치기가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앉아를 똑바로 탁 앉아시키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앉아야 되지, 저렇게 앉아야 되지. 근데 간혹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앉아를 시키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집중적으로 잘못 앉아를 시켜 놓는다면 잘못된 앉아가 되겠죠.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앉았죠. 조금 할 줄 안다 싶으면 앉아 하면 교정을 바로 해줘야겠죠. 제대로 앉을 수 있게. 엎드려도 정확하게 딱 엎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엎드린다든지 뭐 이렇게 엎드린다든지 이상하게 엎드리게 되면 그것 또한 안 좋은 성향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차분하게 정확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뭐 정신적인 그거예요. 부지런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고 생각하면서 근무해야 생각하면서 교육하잖아요. 그리고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구분하자, 이런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 K9가 뭐예요? K9는 K9이에요. 경찰견. 경찰견을 우리가 보고 이제 경찰견 쓰기 전에 K9. 강아지는 변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안 변하면서 강아지만 변하길 바라는, 그것 또한 제가 생각할 적에는 도둑놈 신고라고 생각해요. 저는 벌써 저거를 단톡에도 올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번 주에.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아니, 나도 안 변하면서 내 강아지가 변하길 바란다. 그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있지 않습니까? 행동 보정, 강아지가 들어왔어요. 행동 보정을 해드려야 돼요. 부모님은 바뀌지 않으면서. 즉, 보호자가 바뀌면 강아지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쵸? 근데 본인은 안 바뀌고 강아지만 바뀌길 바란다. 그거는 무생물체인 핸드폰, 자동차 똑같겠죠. 이 지우개가 고장이 났습니다. 잘 가서 고쳐주세요. 내가 얼마든지요. 뚝딱뚝딱 고치면 되겠죠. 그런데 훈련소라든지 센터라든지 유치원에서 얼마든지 교정을 해놨는데 보호자가 안 바뀌게 되면 누구 잘못이에요? 그쵸? 어느 정도 보호자님도 행동 교정을 위해서는 본인이 잘못된 걸 아신다면 본인도 바뀔 필요가 있다는 걸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훈련사가 갖춰야 할 6가지 정신. 이거는 제가 제 나름대로 조금 만들어 본 것인데요. 첫 번째, 훈련사는 건강해야 됩니다. 아픈데 교육을 하고, 아픈데 훈련을 하고, 아픈데 공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 자, 두 번째, 나에 대한 목표. 나는 이번에 무엇을 할 거야? 나는 어떤 강아지를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거야? 라는 계획, 목표가 충분히 뚜렷하게 있어야 합니다. 예의가 있어야겠죠. 선생님과 학생의 예의, 강아지와 나의 예의, 보호자와 선생님과의 예의. 요즘 보면은 몇몇 잘못된 학부형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신다고 저는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차라리 건의할 것이 있고 할 말이 있다면 선생님, 저는 이러한데 좀 이게 뭔가 좀 개선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충분히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거기서는 그냥 뭐가 어떻다, 흔히 말해서 뭐랄까요, 갑질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거는 썩 좋은 행동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 예의, 강아지에 대한 예의도 있어야 돼요. 충분히 무조건 말하지 못하는 친구라고 해가지고 우리보다 수준이 낮다고 해가지고 아무 때나 막 하고 그렇게 되시면 안 되겠죠. 긍정교육학 다 좋아요. 사람을 몰라고 눈이 카해가지고 무조건 사람만 공격해야 된다. 긍정교육학 손가락 잘렸어요, 물렸어요. 근데 그래 옳지 잘했어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기 걔가 지금 물었어요. 근데 괜찮아요. 나는 긍정교육학을 너무나 추구하는 훈련사입니다. 예, 괜찮아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들 아파 어떻게 할 거예요? 반면에 너무 조심합니다. 근데 거기서 너무 세게 또 들어와 목줄 땡기고 막 하면 될까요? 그 수준에 맞춰서 해야겠죠. 기본적 반려견한테도 우리가 생각하는 강아지한테도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내. 강아지를 교육시키다 보면은 잘 내 생각만큼 안 따라와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안 따라와주고 그렇다 해가지고 그들은 포기하고 안 돼! 나 모르겠어. 절대 꼭 인내심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염치, 양심. 내가 오늘 훈련을 했다, 안 했다. 그죠? 내 나름대로 양심이 있어야 돼요. 염치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어디서 가장 많이 느끼냐면요. 도그쇼, 어질리티, 디스크도, 그 다음에 단독 전람회, 세퍼트, 로트바일러 등 여러 가지 전람회가 있죠. 그 다음에 훈련 경기 대회. 가서 여러분 한 번씩 떨어지잖아요. 첫 출제 딱 했는데 떨어졌어요. 내가 그때 술 한잔 먹고 좀 늦잠 잤는데 안 자고 내가 좀 더 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가 왔는데 정말 웃긴 건 우리 반려견 대회는요 비가 와도 합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도 하고요. 실내에서는 비가 오나 눈 오나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IGP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이제 경찰관 능력도 충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가 와도 충분히 진행을 해요. 그런데 비만 오면 쉰다. 그것도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염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때 조금 덜 자고 조금 덜 쉬고 교육을 하고 훈련을 했다면 이 친구가 오늘 합격을 하고 1등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극기.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나누어 있죠. 어떻게 보면 참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여름이면 덥다고 안 하고, 비 온다고 안 하고, 겨울이면 춥다고 안 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훈련소를 운영하거나, 샵을 운영한다든지, 유치원 운영하다 보면 경제적, 그게 좀 힘들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헝그리 정신을 조금 가지셔야 됩니다. 항상 부유하게 괜찮아. 돈 없으면 대출 받으면 되지. 누가 못하겠습니까? 때로는 새끼 먹을 거. 예를 들어 제 생각에는요. 새끼 먹을 거 이번 달은 좀 내가 고난의 달이야. 이번 달에 많이 못 벌었으니까 한 끼만 먹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대회를 나가기 전에 살을 빼지 않아도 자동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한 10kg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대회가 아니신 거죠? 조금 있으면 이제 저희가 9월, 10월, 11월 이렇게 대회가 있어요. 대회가 있으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희 산책 코스가 한 바퀴 도는데 1km 500 정도 됩니다. 한 마리 산책시키는데. 그러면 3마리 시키면 저희 몇 킬로를 걷는 거예요? 그건 한 4.5km 정도 됩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반인데 여기 시계 바늘에서 그런데 지금 벌써 4,800걸음 정도 걸었네요. 그래서 하루에 한 2만 보 정도 걷습니다. 근데 그건 있더라고요. 나이가 조금 먹으니까 그 전보다는 좀 안 빠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것마저 저도 안 한다는 거죠. 엄청난 비만이 될 수도 있죠. 원체 먹는 것도 많이 좋아하고 하니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됐죠. 이런 식으로 조금 힘들더라도, 그리고 훈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이 친구가 아예 못하는 친구 같으면 우리가 기대를 안 하겠죠. 그럴 수 있구나. 하지만 너무 잘하는 친구인데 기대를 갖다가 이만큼 하고 있다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극기,
갖고 계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네. 자, 지금부터 본론적으로 CD1에 들어가겠습니다. 컴패니언도 가정견 강아지라는 말이죠. 가정견 반려견 개. 컴패니언도 CD1 한국애견협회 공식은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자, 이거 한번 치울까요? 네. 치우고 항상 모든 경기는 2인 1조로 시작이 됩니다. 2인 1조로 시작해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통보입니다. 통보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통보. 통보는 심사위원한테 통보라는 것은 심사위원한테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어떻게 진행할 거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님이 딱 계시면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앉아, 흔들어, 세용, 변명, 디노, CD1 준비 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가? 네. 네, 이걸 갖다가 소개하는 거예요. 심사위원에게 홍보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제 요거를 끝나고 나면 진짜 플레이에 들어가야겠죠? 그럼 첫 번째. 원래는 연속 동작인데요. 원래는 연속 동작인데 제가 알아듣기 쉽게 조금씩 끊어서 나눠올게요. 자, 보시면은 자, 출발점 베이직 포지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강아지와 함께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2인 1조라고 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만큼이 뭐 대회장이라고 하면은 사람 2인 1조이기 때문에 사람은 여기서 있고 강아지는 엎드린 상태에서 대기를 합니다. 이게 대기 부분이에요. 대기 부분. 이게 점수가 한 10점에서 한 15점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1, 2, 3등을 하려면 대기를 정말로 철저하게 잡아놔야 됩니다. 요 대기가 무너지면은 어느 정도 열심히 해서 합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등수에는 높이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는 것이 1단계 여기서 시작합니다. 뚝뚝뚝뚝 걸어가는데 여기에 걸음수가 50보예요. 가는 게 50보, 그리고 여기서 180도 턴을 합니다. 자, 턴을 하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따라 하고 여기 강아지가 있다면 따라 이렇게 하고 가다가 따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바웃 턴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따라 이렇게 해서 따라 이것 또한 어바웃 턴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지금 다르죠. 따라 이거는 네가 되시죠. 이렇게 그럼 따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따라하고 이게 훨씬 쉽겠지. 이게 어렵다는 사람도 쉽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그런데 유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따라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한 2, 3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하셔도 본인이 맞게끔, 본인 몸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따라 이런 식으로 가요. 이해가시고? 여기서 180도 턴을 해서, 그리고 10보에서 15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13보를 잡게요. 13보. 그리고 여기를 상보라고 합니다. 상보. 갈 때도 그냥 평상시 발음을 상보라고 보시면 돼요. 상보, 속보, 완보. 아주 천천히. 속보, 빨리. 자, 상보, 속보, 완보는 뭐냐면,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반 걸음을 상보라고 할게요. 상보,
속보 조금 빠른 거는 뛰는 거, 완보 아주 천천히. 그래서 여기 보신다면은 상보로 갔다 그리고 속보 완보.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여기에서 50보 중에서 13보, 상보, 13보, 속보, 13보, 완보. 그리고 나서 상보로 또다시 베이직 포지션으로 출발점으로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실수하시는 게 멈추시는 경우가 계세요. 요걸 잘 하시고 와서 상보, 속보, 완보하고 상보로 또다시 와가지고 상보로 와가지고 멈췄다가 가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왔다가 바로 출발하시면 돼요. 그럼 그게 두 번째가 무엇이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보이시나요? 아까 여기 보시면 갔다가 왔죠? 상보, 속보, 완보로 왔죠? 그리고 나서 바로 출발을 해요. 이 걸음수는 총 30보예요. 30보 중에서 반, 15보. 여기서 무엇을 하냐? 안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잘 갔어요. 50보, 그리고 상보, 속보, 완보, 그리고 와가지고 상보로 오다가 여기서 턴해가지고 그대로 쭉 갑니다. 여기 15보 가서 여기서 앉아, 첫 번째. 두 번째, 90도 턴 하겠죠. 여기서 90도 턴을 해요. 그리고 나서 가다가 여기 또 당연히 15보예요. 싹 다 30보예요. 여기도 30보, 여기도 30보. 다 30보예요. 가다가 15보에서 엎드려. 그리고 또다시 90도 턴을 하죠. 그리고 와서 서. 그리고 일로 걸어와서 여기서 앉아. 앉아 시키고 사람은 뚝뚝뚝뚝뚝뚝뚝 걸어옵니다. 여기서 앉아. 초보 단계라고 말합니다. 콜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앉아. 기다려 해도 되고 앉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앉아 해놓고 줄을 꼭 푸셔야 됩니다. 간혹 줄을 안 풀고 앉아 해놓고 그냥 놔둬놓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안 돼요. 앉아 줄 풀고 훌륭 좁게 해놓고 갑니다. 아니면 앉아 쭉 풀고 기다려 해놓고 가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뚝뚝뚝뚝 걸어갔죠? 심사위원이 사인이 있어서 사인 주면 이리 와! 보호자 앞에, 핸들 앞에 정확하게 앉아요. 그리고 또다시 심사위원 봅니다. 따라! 하면은 탁 와서 딱! 이렇게 앉아요.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무슨 말인가? 네. 모든 여기서 중요한 거 모든 감 앉아 엎드려서 뭐 앉아 기다려 초호 과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나 혼자 혹시 나 혼자 따라 앉아 따라 하시지 말고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시작부터 시작해서 딱 시작한다. 계속 보고 오케이 따라 가요. 그리고 대파 턴에서 상보, 속보, 완보 다 하고 또다시 턴해서 여기 가죠. 15보 가서 앉아 심사위원 보고 오케이 따라 그리고 가서 90도 턴해서 엎드려 심사위원 보고 따라 또다시 가고 또다시 90도 턴해서 서 심사위원 보고 따라 또 초보에서 앉아 기다려 하고 갑니다. 심사위원 보고 심사위원 사인 주면 이리 와! 그리고 또 하고 봅니다. 따라! 요까지가 CD1 공식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말했죠. 2인 1조로 움직인다고요.
그럼 이 룰 안에 여기가 만약에 링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 링 안에 요걸 갖다 하는 동안 다시 말해서 이 대기자는 여기 사람이 있고 여기에 강아지가 있다 생각하면 여기가 대기 장소가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가? 네. 여기서 탈락되는 점이 있어요. 실격 사람을 통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강아지가 심사위원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핸들러 채용, 변명 기능, CDN 준비 끝. 같이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살짝 터치해요. 그런데 강아지가 한다든지 아니면 나 싫어. 실격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이에요. 공격적이거나 너무 소심한 친구는 시험을 볼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실격. 요 대기할 때 제일 문제예요. 대기 그다음에 초호할 때. 다른 거는 지금 CDN에서는 줄을 푸는 게 없습니다. 다 줄 묶고 해요. 자, 그런데 초호에서는 줄을 푼다고 그랬죠. 그리고 대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을 풀어야 돼요. 줄 풀고 엎드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기하러 간다고 했을 때 대기하러 뚝뚝뚝 가갖고 엎드려! 심사위원 보고 심사위원이 사인해 하면 기다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가장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 요 과정은 너무 다 잘 하셨어. 여기서 앉아 이리 와. 대회장, 이 대회장이 있죠, 빨간 선이. 네, 대회장은 이 사람이 여기 있고 강아지가 이제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리 와, 뚜두두두두 오는데 도망가 버렸어. 실격이고. 부산에서 430km 달려서 서울까지 가서 바로 실격 당하는 장면이에요. 블랙은 시간이 있죠. 그리고 대기 장소 마찬가지예요. 대기 이렇게 줄 풀고 있잖아요. 상대방이 할 동안 4개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이벤트가 끝나기 전까지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강아지가 도망갔다. 그럼 심사위원이 잡으라고 말을 해요. 하여튼 가서 잡으세요. 잡아가지고 앉아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대회장 따고 또 도망갔다. 실격이죠. 쉽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인터넷에서 보시고 그냥 인터넷에서 뿅뿅뿅 해가지고 자격증 취득해갖고 택배로 받는 자격증이랑 저희 한국유기협회 자격증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가? 네. 그래서 훈련사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얼굴 새까맣게 타고 낮이면 낮, 밤이면 밤, 새벽이면 새벽 훈련을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진짜 자격증. 어떻게 여러분 생명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만 보고 뿅뿅뿅 해서 자격증 딱 따고 자랑스러울 때 고르고 자랑스러울 때 광고하고 그 사람들은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죠. 저는 지금도 제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선배님들 친구를 만나러 가서 내가 이것 좀 하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합니다. 저 훈련사는 20년째 하고 있어요. 법은 항상 바뀌고 룰은 항상 조금씩 바뀌어요. 그리고 강아지들도 굉장히 진화하죠. 옛날처럼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만 가지고 따는 자격증. 여러분, 운전면허를 돈으로 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학교 선생님 자격증, 교사 자격증을 돈으로 딸 수 있나요? 반려견은 뭐예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더군다나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떻게 유치원을 차리고 뭐 센터를 차리고 행동 교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냥 인터넷 좀 보고 뿅뿅뿅 요거 해가지고 그 앞뒤가 뭐가 좀 안 맞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요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다가 여러분한테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도 저한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대화로 인해서 잘못했다 잘했다 그렇구나 우리가 타협을 보면 될 수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내가 감정적으로 하는 순간 강아지한테 이미 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네. 제가 다시 생각해서 실격 당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천천히 차분히 정확하게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혼자 하시는 것보다 같이 클럽이라든지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가? 네. 나 혼자만 잘하면 뭐예요?
나 혼자 왜 훈련소에서 잘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지 혼자 국가 대표겠네요. 여기서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잘했다. 밖으로 나가야 돼. 자꾸 나가서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게끔. 컴패니언 교계가 있잖아요. 가정견. CD1의 뜻이 가정견이라는 뜻이에요. 컴패니언, 반려견, 강아지, 개. 그죠? 그러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 중에 하나죠.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론 공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습 공부도 하셔서 실격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점수가 공등하게 평등하게 나누어집니다. 100점이라는 점수를 싹 다 드려요. 그리고 여기서 뭘 잘못했다 까내려가는 거죠. 까내려가요. 상고속보 안 했어 마이너스 3점. 뭐 걸음수가 안 맞아 마이너스 3점. 뭐 앉아를 안 했어 마이너스 3점. 엎드려 안 했어 마이너스 3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까내려가는 거예요. 대기가 안 했어 마이너스 10점 마이너스 15점 이런 식으로. 이해가세요? 네. 그리고 대회 중간에 오줌을 싸면 돼요 안 돼요? 오줌 싸면 안 돼요. 미리 대회가 내가 만약에 1번이다 미리 한 30분 전 15분 전에 대소변을 갖다가 다 할 수 있게끔 해놓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해가세요? 기본적 예의예요. 그런 것이 매너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심사한테 통보한다 그랬죠. 사회성이 좋아야겠죠. 사회성이 없고 으르렁거리면 된다 안 된다? 모든 것이 요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앉아 안 했다 4개가 앉아 안 했다 사람이 당황해요. 그쵸? 앉아 그 과목이 있어요. 무조건 앉아 하고 앉아 3번 다 쓴 거예요. 자기 혼자서. 어차피 횟수가 있어요. 2번에서 3번이에요. 실수하게 되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심사위원이. 그럼 다시 통보를 하고. 그때 이 통보가 아니고 따라가서 갔는데 앉아 안 했다. 안 했다. 심사를 봐요. 그럼 심사위원이 합니다. 그럼 앉아 하면 손짓으로 하든지 뭐가 돼? 어떻게 앉아 시키시면 돼요. 근데 앉아 이렇게 해서 좀 터치하면 안 돼요. 강아지한테. 자, 기본적으로 목소리로 앉아 엎드려 명령을 내누고 성부라고 해요. 그리고 손짓으로 하는 것을 보고 시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어가지고 앉아 할 수도 있겠죠. 엎드려 할 수도 있겠죠. 손짓으로 손짓을 할 수도 있죠. 마이너스 되더라도 이건 팁인데요. 마이너스 되더라도 내가 자신이 없으면 손짓을 하세요. 손 안에 간식시켜서 어떡하세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손에 간식 갖고 됩니까? 바로 실격입니다. 그리고 훈련조끼를 주로 입고 참가하시는데요. 네. 훈련조끼 안에 뭐 먹이, 그리고 뭐 공, 절대 바로 걸리는 순간 실격이에요. 훈련조끼 안에 뭐만 있으면 돼요? 줄이에요. 줄을 언제 넣을 수 있어요? 대기할 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호흡할 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줄도 마찬가지예요. 줄도 이제 여기서 초호흡할 때 그냥 넣고 가든지 아니면 매고 가야 돼요. 근데 자 매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아지 줄을. 잠시만 제가 줄을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여기 보면 줄을 갖다 이렇게 사용하시잖아요. 주로 저희는 이제 가죽줄을 사용 많이 하는데 이게 따라가고 가갖고 여기 이 장면에서 초보부 단계에서 앉아 풀고 오른쪽 주머니에 넣으세요. 간혹 왼쪽이라든지 위에 넣는다든지 이러면은 심사위원이 저거는 도움이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도움 강아지한테 도움이라고. 이게 요놈은 볼록하잖아요. 공인 것처럼. 그리고 또 매는 경우도 있는데 요렇게 매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매가지고 앉아 기다려 딱 이렇게 있잖아요. 예쁘죠? 그죠? 이쁘죠? 그런데 요렇게 매는 것 또한 도움이에요. 그래서 매실 것 같으면 어떻게 매냐면 이렇게 딱 사용하시잖아요. 요렇게 매시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 네. 요런 식으로 매면은. 아니면 제일 간편한 것은 줄을 해가지고 빨리 넣어서 내 훈련 조끼 뒤편에 넣는 거.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가? 네. 요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다른 데서 100점 줬는데 점수가 조금씩 깎일 수가 있다고. 이게 이상한 데서 깎이면 화나잖아, 짜증나잖아. 그쵸? 강화를 하는 게 중요한 게 당황. 100에 100 당황하죠.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도 대회를 나가면 지금도 긴장하고 합니다. 왜 사람이라서. 근데 끝나고 나면 그만큼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해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자동차를 운전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처음에 자전거를 탔다.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내가 첫 차를, 뭐 중고차는 진짜 상관없어요. 샀다. 그리고 우리 아빠를 뒤에 태웠다. 아, 저는 뭐 설레더라고요. 제가 그럼, 그럼 이제 그밖에 뭐 하나 이게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아, 굉장히 설렜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를 태웠다? 하다 시동 끄자면 뭐지? 요즘은 오토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옛날에 스틱이었거든요. 시동 끄자면 뭐야지? 부끄럽고. 그런 느낌? 오르막길 잘해야 되는데. 오르막길 잘해야 됩니다. 자, 스틱이고 바로 들어가야 되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거. 긴장을 해요. 그래서 이거 또다시 한번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반응이 좋아서 팁을 계속 드리는데요. 저는 초창기 때 어떻게 했었냐면 제가 두근거리잖아요. 굉장히 많이 떨어요. 정말로. 굉장히 많이 떨어요. 그래서 연습이 곧 법이고 연습밖에 없어요. 걔도 연습, 나도 연습. 그래서 천천히 차분히 정확하게 하자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연습을 하더라도 그 도시는 계속. 그런데도 이게 두근거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동장을 한 30바퀴 뜁니다. 10바퀴, 20바퀴. 훈련하기 전에 항상 내 몸도 풀 겸사. 그럼 땀이 살짝 나겠죠? 걸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내 심장박동수가 어때요? 두근두근두근 빨라지죠. 그리고 나서 따라 이렇게 하는 저만의 방법이에요. 너무 긴장되니까. 강아지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평상시에 안에서 하니까 너무 잘해요. 이렇게 하면 90점 안 나오고, 오, 내가 보다 너무 잘하는데 90점 넘게 나올 것 같아요. 야, 이번에 한번 도전해봅시다. 또 대단한데. 내 표정은 그냥, 우리 부산 사람이 아닙니까? 괜찮아. 마음은. 요까지 들려요. 밖에 있는 저한테까지 진짜로. 더 떨린다고. 그러면 강아지는 그 심장박동수까지 이해를 한다 못한다? 한다. 왜? 생명이니까. 그리고 뛰어난 기회를 가지고 있고 감정이 있으니까. 내 주인, 우리 아빠 왜 이래? 평상시 안 이랬잖아. 뭐가 문제가 있나? 그래 놓고 가기 시작하면은 잘 못하는 거죠. 평상시 했던 그 모습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꼼꼼하게 꼭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오셔가지고 저한테 수업을 받으시고 좋아요. 하지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집에 가서도 숙제를 꼭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자격들로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이 연습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론. 여러분 아무리 연습 많이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저한테 배운 거 1년 배운 사람들도 2년 배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야니 와가지고 CDO 공식 한번 만들어봐. 뭐 말 이쁘게 할 필요도 없고 재밌게도 그냥 네가 아는 상식대로만 얘기해봐. 하라 하면 잘하는데 욕을 받다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냥 와갖고 수업만 하면 되겠지. 알아서 해줄게. 뭘 알아서 해준 거예요, 내가.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죠? 박재성입니다. 재성씨. 나중에 내가 대신 재성씨 대신, 제가 박재성입니다 하고 참가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본인들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판검사 시험 볼 때도 내가 대신, 이렇게 하고, 운전면허 시험도 내가 대신 봐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맞죠?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와가지고 수업만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집에 가서 열심히 연습하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럼요. 얼마든지. 그래야 나중에 뭐 훈련소든 유치원이든 뭐 어디 취직됐을 때 어디 쌌어? 누구한테 배웠어?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구나. 일줄 못해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장님이 한번 해보세요. 사장님. 일 잘하고
훈련 잘 시키고 그렇게 하고 내 말 안 듣는 사람, 조금 못하더라도 조금 순수하게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사람, 누가 다르겠어요? 누굴 채용하겠습니까? 그냥 문제는 아니죠. 저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훈련 저희랑 같이 이제 대회를 나가시잖아요. 선배님들 다 계실 거예요. 제가 누굽니다. 저희 자입니다. 인사하세요. 타요. 근데 안녕하십니까. 부사장은 누구입니다. 선배님들도 누구 어르신들 보면 인사. 요즘 친구들은 뭐 어떻게 목에 공구리를 발랐나 어쩌나 여기 목에 깁스나 공구리를 바른 것 같아요. 저희 훈련사들은 굉장히 멋쟁이고 그럼요. 예. 저 부산에 누굽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분이 기억을 하나도 못하고 그래요? 누구 밑에 있어요? 그렇구나.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봤을 때 저번에 CDO 나왔더만 이 사람 또 BH 2등을 여자 시험에 또 도전했네. 축하해요. 요즘 공부를 떠나왔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가? 예.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방금 출발 라인 처음 스타트. 네, 브레이크 포지션. 네. 여기서 50호가 대회 여기서는 이렇게 이 정도로 넓어. 여기는 지금 40호밖에 안 나와요. 저희 운동장은 지금 훨씬 더 넓어요. 그래서 충분히 보폭이 다리 그런 거 때문에 제가 가든 뛰가도 상관은 없고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 엄청 넓은데 따라 이래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고 따라 하는 요런 분들 이걸 말씀하시는 네. 보폭을 말하는데 적당히 하시면 돼요. 따라 예를 들어서 따라 이것 또한 이상하지 않습니까? 따라 이것 또한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따라 평상시대로 따라 이렇게 부드럽게. 예? 근데 제 훈련만 잘 됐으면 시험 칠 때도 안 무섭겠다. 진짜 자신 있을 거 어떤 가수가 그러더라고요. 10,000번 이상 그 노래를 하신답니다. 네. 10,000번 이상을 해요. 특히 랩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막상 첫 데뷔 무대, 예를 들어서 못된 사랑이 최영 가수도 딱 데뷔를 했어요. 착한 사람 김민종이 아니고, 못된 사랑 최영이에요. 내가 나왔어. 진짜 그 비슷한 거 옛날에 한번 느껴봤는데요. 연습 엄청 했는데도 머리가 백지로 하얘집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관중이 있는 순간 하얘져요. 근데 노래는 나오네요. 끝나고 나니까 다 있고. 나중에 아무 생각도 없는데 다 했대요. 잘했대요. 10,000번 이상 했다. 자기 혓바닥이 이런데요. 감이 안 돼요. 그걸 제가 듣고 그렇구나.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차분히 정확하게. 그래서 이해가세요? 네. 연습만이 살길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요즘 비 온다고 어디 그늘만 오겠습니까? 어디 비 잠깐 피할 때 있잖아요. 예. 얼마든지. 안 오는데 무조건.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어디서 집에서 50번 안 나온다고 집에서 50번 안 나오다가 조금 하면 되죠. 공식이라도 하다가 되면 따라 앉아 엎드려 서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하락하면 되겠네요. 앉아 따라 엎드려 따라 서 따라 속 따라 완복 따라 상완복 그죠? 따라 앉아 서 가다가기 쓰는 거 스테이. 선생님 커트라인은 몇 점입니까? 오케이 70 아까 말하다가 말았네요. 100점을 다 주는데 네. 70점 이상 돼야지 합격입니다. 70점 이상. 70점 맞았는데 하나 더 궁금한 거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에서 그래서 행사활동을 내려갈 때 들어가셨어요. 무시해요. 턴을 안 했어요. 90턴이 아니고요. 이렇게 꺾어서 꺾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지금 제가 나누어서 설명만 했을 뿐.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네, 그때도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명령어는 여기서 한번 따라 하고 갔다가 여기서 상보, 속보, 완보할 때 상보, 속보, 완보할 때 따라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로 와서 또다시 갈 때 앉아 따라 하고 엎드려 또 가고
옛날에 여기서 보면 따라 하시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서서 이해가 되면 무슨 말인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70점 커트라인이고요. 69.5 나올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불합격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100점 둘 다 똑같이 만약에 지금 100점을 맞았다. 그 누구한테 1등, 2등을 줄까요? 운동화. 아니요. 그 가산점이 그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냐면 힐링이라고 하죠. 아이 컨택. 아. 여기 보면 강아지 딱 보고 있죠. 따라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간 친구가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힐링 딱 이렇게 해서 따라하는 가는 개들이 있어요. 그룹에서도 참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가?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오늘 CD1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